네, 우리 학생들 다음 주면 2학기 개학 시작합니다. 어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결정 내린 배경 무엇인지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교육부의 정종철 차관 연결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해는 등교 수업 거의 못했고 올해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은 우리가 했습니다. 교육부가 1학기 동안 학생들 이 감염 추세를 분석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번 4차 유행으로 아직 지역사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또 학생들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지난 학기 비교해 보니까 네. 일반적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확진자 증가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일어난 소위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도 가정 내에서가 약 한 49%,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약 한 23%, 또 학교는 16%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분들도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또 아이들이 등교를 통해서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국민들께 설득도 하고 지역사회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한테 강조를 주셨습니다. 네. 그 1학기 동안에 이 감염 상황을 좀 점검해 봤더니 학교에서의 감염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코로나19가 단순히 그냥 이 기존과는 다르게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많이 확산된다고 하고 2학기 학교 갈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어제 교육부 발표를 보면은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4차 유행이 지속되고 또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학습이라든지 정서, 사회성 등 결손 부분은 걱정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2학기 등교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조금 세부적으로는 지금 4단계 상황 하에서도 학교 밀집도를 일부 제한해서 등교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급에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는 부분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저희가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4단계 아닙니까? 또 뭐 부산도 4단계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곳에서는 유치원이라든가 초 1, 2학년 중심으로는 단계적으로 등교를 한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학기 초부터 바로 그런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요. 예. 저희가 학기 초에는 아무래도 준비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한 2주 정도는 그런 방식의 등교가 이어지다가 9월 둘째 주부터는 등교를 확대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은 3단계인데 지역은 그럼 다 전면 등교합니까 이제? 예, 전면 등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학기 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등교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를 하고요. 네. 대신 나머지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4분의 3까지 등교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세부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4분의 3이면은 뭐 일주일 건너서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뭐 3일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니까요. 4개 학년 중에 3개 학년은 상시 등교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학교마다 좀 학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매일 등교는 어렵지만 네. 일주일에 최소한 3, 4일 정도는 등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재확산세 계속해서 막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요 지금? 네. 다른 나라 경우도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결손이나 정서 문제 같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거나 좀 과감하게 이렇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는 네. 아이들 평생의 이 누적된 결손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물론 백신 접종도 저희보다는 조금 앞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결손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3들은 백신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물론 학부형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 좀 걱정이 된다,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학교 안팎의 방역 같은 것들을 더 철저히 강화한다거나 뭐 추가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사 운영 단계를 좀 일부 당초 원격 수업에서 등교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바꾼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감염 경로 분석이라든지 또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일정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 내에서 감염 비율이 가장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학교장의 재량도 좀 반영이 되는 거죠? 예. 학교 내 밀집도 조정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학교장의 자율권 또 학교 안의 구성원들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오늘이 수능 D-100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수능 또 수험생들 많이 좀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능 앞둔 분들 특히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재수생도 있고 교직원이라든가 백신 접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교직원들께서는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도 8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97% 접종률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는 높다고 보고요. 예. 또 기타 대비 수험생, 흔히 이야기하는 N수생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10일이니까 이번 주부터 접종을 이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를 맞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더나가 지금 수급이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좀 간격을 늦춘다고 하는데 수험생들 이 지장은 없을까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3이나 우리 고등학교 교직원분들 그리고 기타 대입 수험생들의 경우는 화이자 종류를 맞게 되고요. 예. 예정대로 1차, 2차 접종을 예정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험생 가운데 격리가 된다거나 확진 판정을 받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 수능 치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아이들 중에 자가격리를 받거나 또 확진된 경우에도 응시기회를 제공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보니까 자가격리 수험생이 약 한 450명이 조금 넘는데요. 네. 또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했고 확진자의 경우도 41명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를 한 적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해본 경험을 토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수능 시험장 봤더니 아크릴 칸막이 설치해서 수능 치렀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이게 없다면서요? 예, 저희가 금년 수능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도 교육청 또 감염병 전문가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크릴 칸막이 대신에 점심 시간에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네. 그때 아크릴 대신에 종이 재질의 삼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크릴 말고 종이로 칸막이가 있긴 있군요. 네네. 그 수시 이제 대학 일정 같은 것들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려움 같은 게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도 특히 대면 또는 비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의 경우는 대학이 최대한 좀 자율적으로 그런 위험성 있는 전형 요소 같은 경우는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저희가 대학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험생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대학 내에 그 입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분들도 백신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걸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년 6개월 넘도록 우리 학생들 제대로 된 수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뭐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좀 드는데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기준으로 수능 시험까지 100일 남았습니다. 이 대입 준비에도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많이 어려움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저희 교육청들과 함께 또 방역 당국과 함께 작년에 치러본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수능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고요. 학부모님들 또 우리 수험생들도 안심하시고 남은 기간 대입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수험생들을 건강관리해 주시는데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연결된 김에 좀 여러 교육 관련 이슈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주교대에 교육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생 입시 성적 조작했다는 그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이게 추가 조작 사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도 매우 안타깝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고요. 그 조사 진행 과정에 추가 제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 관련 사안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세부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결과에 따른 그 처분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네. 그때 국민들께 관련 내용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좀 교육부에서 이 사안 좀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 같은 것 기울여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대입은 뭐니 해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지적 주신 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매우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교육부 대학 평가 결과 나오죠. 네네. 예. 아무래도 뭐 학교의 어떤 위치라든가 뭐 능력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뭐 삼는 분들도 좀 계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 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지금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 모집도 못한다 그래서 어려움들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학교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입학생들 기준으로 약 4만 명 미충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은 국가사회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심이면서 또 산업과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위기라고 느끼고요. 다만 이런 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교육계 내의 요인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또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종의 유출되는 이런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데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 한꺼번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조만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이 결과에 따라서 그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해서 좀 강도 높은 자율 혁신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려고 유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구조개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과감한 구조개혁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미달된다거나 아니면 부실하다는 게 드러나면 퇴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놓고 예.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